고르셨습니까? 사셨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올해 피규어 탑10은 위키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 자, 피규어를 모으는 분들께는 연초부터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제품들의 소식과 출시들로 또다시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2022년. 하지만 잠깐만요. 슬기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역시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 피규어 컬렉터블 시장에서는 마블의 위상 하락과 함께 DC가 딱히 영화 버프 없이도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했었던 한 해. 반다이 외에도 다양한 로봇 피규어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정식 라이센스의 만화, 게임 제품들 역시도 활발하게 출시됐던 그런 한 해. 2021년을 돌아보면서 베스트 피규어 탑10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10위 포즈 플러스 용자왕 가오가이가. 로봇 피규어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그 인기와 인지도를 서서히 확보해오던 로봇 피규어 제조사 포즈 플러스. 그런 그들이 올해는 드디어 반다이 초합공원의 아성을 위협함을 넘어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로봇 피규어의 또 다른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로봇 피규어의 아이돌 용자왕 가오가이가를 출시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죠. 원작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만의 세련된 재해석을 더한 디자인, 멋진 관절 가동과 강도 덕분에 단숨에 현존하는 최고의 가오가이가 피규어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원작의 합체 시퀀스와는 동떨어지게 된 변형 기믹과 많은 물량으로 인한 불량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지만요. 여전히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스타 가오가이가 골디마그 초룡신.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을 기대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게 만든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썩어도 준치. 영화 피규어의 대명사 핫토이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한 해였던 2021년. 먼저 출시했던 아이언맨 마크 85 일반판은요, 인도 스타크라는 악평에 휩싸였고 여러가지 양산품에 대한 유저들의 아쉬운 평가 역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라인업 최대의 기대작이었던 마크 85 배틀 데미지는요, 차이나조이 행사에서 먼저 공개되면서 너프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서 엄청난 출시 지연까지 악재에 악재가 계속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타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짝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 스케일, 이 가격대에서 진짜 작가작을 연상케 하는 이 정도의 디테일, 결국 양산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핫토이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무서운 그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8위 PG 시라노이 마이. 격투게임 킹오파로 널리 알려진 비디오 게임 제작사 SNK. 특히 최근에는 피규어 업계에서 그들의 판권을 획득한 회사가 늘어나면서 정식 라이센스로 SNK 피규어들이 대거 공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SNK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도요, 피규어 상품으로서는 가장 최상급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아랑전설과 킹오파의 히로인인 시라노이 마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라노이 마이 명품 피규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트라이에글의 시라노이 마이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바로 이 마이 최고의 피규어라는 타이틀은 이제는 이 PG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플하면서도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린 포즈와 구성, 적절한 의상 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피규어의 놀라운 디테일은 바로 (7위) CCS 토이즈 마징가 제로. 요즘에 잘 만든 멋진 로봇 피규어들 정말 많이 공개되고 있죠. 공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딱 비례해서, 아니 그보다 좀 더 가격 역시도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죠. 핫토이 피규어를 보면서 가격이 너무너무 오른다 싶으셨던 분들, 이 로봇 피규어들을 보면요, 핫토이는 양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워지는 로봇 피규어들 중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CCS 토이즈 그랜라간에 이어서 올해 로봇 피규어의 돌풍 중 하나가 되었던 최강 최융의 마징가 제로입니다. CCS 토이즈만의 디자인 해석과 더불어서요, 뭔가 완전히 새로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디서 다 본 것 같긴 하지만 적절히 잘 조합해둔 관절과 마감, 만듦새까지, 이는 반다이를 비롯한 A급 로봇 피규어들에 압도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원대라는 경이적인 가격과 적절한 크기까지 단숨에 로봇 피규어의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징게타 그레이트 마징 카이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CCS 토이즈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기분이니까 You're Superman. 6위 인피니티 스튜디오 슈퍼맨. 실제 영화배우 그 자체를 보는 듯한 매력적인 피규어,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특히나 실리콘 피부, 유리한 구, 식모 헤어 등등을 적극 사용하면서요 더더욱 높은 인기를 끌게 됐죠. 그리고 그 시작은 중국의 피규어 제조사 퀸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 최고는 분명히 인피니티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슈퍼맨 버스트는요 업계 최고의 리얼함, 영화배우인 헨리 카빌의 훌륭한 라이크니스는 물론이고 클라크 켄트의 슈퍼맨 변신 장면을 캐치한 구성이라는 점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이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에 상징성과 다이나믹함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점이 더 매력적입니다. 정말 인피니티 스튜디오 이렇게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진짜 출시가 너무 느려. 5위 반다이 초학금원 DX 볼테스 5. 네, 인정합니다. 사심 좀 들어갔습니다. 제가 7080 고전 슈퍼로봇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로봇인 볼테스 5. 그 막강한 결정판이 올해 드디어 출시됐다는 점에 도저히 이 제품을 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비단 저만의 의견은 아닌가 봅니다. 요새 웬만해서는 제대로 가격 방해를 못하게 일수인 바로 이 피규어 시장, 그리고 로봇 피규어들 중에서요 당당하게 여전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면 물론이고 전작 콤바트라 V에 비해서도 전체적인 완성도와 볼륨감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PS일 때의 존재감 역시도 한층 더 좋아진, 어찌됐던 로봇 피규어의 명가 반다이 초학금원 DX 볼테스 5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아이언 스튜디오 엑스맨 더 센티넬 3대장. 실제로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더라도요 콘텐츠로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형상으로 재현한 것, 피규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캐릭터를 정하고 그 특징을 잘 표현해야지 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러면서 현실과 여러가지 타협하는 제품들이 많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원작 코믹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면서 현실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다 때려박아서 만들어 보자, 이런 미친 기획이 느껴지는 피규어, 아이언 스튜디오 엑스맨 더 센티넬 디오라마 피규어입니다. 이 주인공 빌런 센티넬은요 거의 1:2 하프 스케일의 크기로 재현하고 있고, 그에 맞서는 다양한 엑스맨 히어로들의 납득할 만한 깔끔한 퀄리티로 개성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이 무려 3가지 타입으로 만들면서 이 모두가 하나로 맞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각자가 볼륨 넘치는 제품인데 그것들이 하나로 거대한 세트가 되게 만드는 그야말로 미친 기획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피규어, 아이언 스튜디오 오후후 엑스맨 더 센티넬 디오라마 3대장입니다. 3위 프라이먼 스튜디오 간달프 대 발록. 피규어 콜렉터블 시장에서요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콘텐츠 반지의 제왕. 이제까지 반지의 제왕 피규어다라고 하면은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회사인 웨타의 반지의 제왕 피규어들이 손꼽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스태츄 피규어의 대명사 프라이먼, 다양한 반지의 제왕 피규어들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그런 웨타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바 있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반지의 제왕의 원히트 원더 발록을 그려낸 간달프 대 발록 디오라마입니다. 반지의 제왕 1편 반지원정대 최고의 명장면을 고스란히 디오라마 형태로 재현하고 있고요. 기존의 웨타의 발록 제품들도 이렇게 저렇게 있었지만 안정적인 디테일과 그 인상적인 장면을 현장감 넘치게 만든 이 제품의 매력, 이 제품을 두고 진짜 반지의 제왕 팬분들은요 Shall not pass! What are you doing? 2위 웨타 마스터라인 호빗 스란두일. 바로 앞서서 제가 프라이먼 반지의 제왕 피규어가 웨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사이즈는 1:6 스케일이라서 스태츄치고 크진 않지만 가끔 헤드가 엉망이다 욕도 먹긴 하지만 영화 반지의 제왕 그 원작의 감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 그건 역시 웨타입니다. 그럼 웨타의 최상급 라인업이죠. 마스터 라인으로 출시한 호빗 스란두일. 영화 호빗에 등장했던 이 엘프의 왕 스란두일은요 이전에도 웨타에서 2차례 제품으로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특히 엘크 버전은요 심각한 양산 너프로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마스터 라인도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할 정도로 이번에는 꽤나 만족스러운 디테일, 그리고 이 디자인은 예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왕자의 디테일과 볼륨감이 눈에 띕니다. 근위병이라는 화려한 구성까지 업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단언컨대 클래식한 폴리스톤의 조형미, 그런 피규어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잘 나온 웨타를 따라갈 회사는 정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피규어 오브 더 이어 40, 스태츄 오브 더 이어 30. 많이들 짐작하셨죠? 제이엔드 스튜디오 원더우먼. 제가 단언컨대요 DC의 영화 원더우먼 1984,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제이엔드 스튜디오 원더우먼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줬다 라는 점이 될 겁니다. 2020년 하이퍼리얼, 큰 집으로 이사가 이런 키워드를 앞세우면서요. 이 피규어 업계의 양산품을 고스란히 당신의 집으로 옮겨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제이엔드 스튜디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여러 제이엔드 스튜디오 제품들 중에서도 정말 히어로를 꼽자면 그건 역시 원더우먼이 되겠죠. 비슷하게 리얼함을 표방하는 퀸 스튜디오, 인피니티 스튜디오 등도 있지만요. 피규어의 미학 중 하나인 실제 크기에서의 축소, 1:3 스케일이라는 한계의 스케일에서 극한의 리얼함을 재현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이 작품만의 원더우먼 배우 갤가돗의 헤드와 바디 표현, 전체적인 밸런스의 미학은 다른 제품들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 당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보다 뭐가 좋은데요? 막상 물어보면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피규어. 제이엔드 스튜디오 원더우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피규어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과 만족이 큰 영역을 차지하는 취미입니다. 당연히 오늘 여기서 언급한 피규어들 외에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킨 피규어는 많고도 많겠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제가 꼽은 여기 탑10, 이 피규어들을 선택한 혹은 앞으로도 선택할 여러분들은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해 못지않은 멋진 제품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보면서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